네, 독립언론 울산저널과 울산시민이 함께 만드는 110만 울산시민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버라이어티 뉴스쇼 주간 울산콕콕 21회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김정우고요. 첫 번째 코너는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민과 딱 붙어 있고 싶은 딱풀위원 최덕종, 그리고 딱딱 풀어서 울산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딱풀뉴스의 최덕종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 있나요? 예, 오늘은 최근에 10월, 11월에 들어서서 울산시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각종 축제와 체육대회 그리고 각종 전진대회 등 무수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행사에 예산도 펑펑 쓰고 있지만 예전에 공업축제 할 때 일산지에서 무려 4만 발의 불꽃 그 폭죽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 행사가 너무 많은데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이 공무원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을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물론 우리 시민들의 민생과 복리를 위해서 쓰라고 맡긴 돈을 자기의 치적과 또 어떤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공복이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봉사해야 될 또는 일해야 될 공무원들을 어떤 행사에 동원된다는 것은 잠깐만요. 자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지. 공무원 각종 행사 강제동원 불만 고조 여기 보니까 네. 제가 정식 근무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 행사에 동원될 경우 8시간을 근무해도 최대 4시간만 초과 근무 수당으로 인정받는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말에 일하면 돈 제대로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이거는 아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은 복정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원되고 최근 같으면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서 올라온 거냐면 아니 복종 의무 이런 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산불이나 뭐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끌어가라 예. 그러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거 하라고 있는 게 급박한 아니잖아요. 상황에서 그렇게 쓰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끝난 남구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울산 네. 남구에서 저도 이제 거기에 구의원이니까 주민들과 함께 참가했는데 이 지자체장들이 퍼레이드를 좋아하고 입장식 때 또 각 동 14개 동에서 준비해가지고 퍼레이드를 해가 또 우로바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공무원들이 집단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무원들이 갑자기 왜 여기에 동원됐나 했더니 이 일 때문에 그 공무원들 노조 게시판에 불만이 폭발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960, 70년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특히 김두겸 시장님 같은 경우에 아주 과거 퇴행적인.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두겸 울산시장님 그리고 각 지자체장님들은 조선노동당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거기서 잘하는 주민동원 퍼레이드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근에 우리 윤덕권 전 시우님도 오셔가지고 온산 산업 폐기물 매립장 그 반대 시민 주민들 여론 이야기 하셨는데 11월 2일 그러니까 한 이틀 전에 남창천 야외 주차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 겸 울주군 주민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삼동 그 매립장 이게 추진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하천으로 해야강이 지방 하천에서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돼야 됐다나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낙동강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환경 평가를 할지, 그다음 오염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삼평리 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600m 가까이 해하천이 지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국가에서도 이거는 감사가 나올 일이고,
그다음에 울산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삼평리 폐기물 매립장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이제 그러니까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 주민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 완전히 여기는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남창, 덕신지구 이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바로 우리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10여 층 되는 데서 이렇게 문을 열면 바로 쓰레기 매립장이 보이는 이런 데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거기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 하천 승격이 되면서 뭔가 조금 이런 잣대들이 좀 그렇죠. 세심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예. 깐깐해지면 좀 좋아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예, 소식. 다음 소식은 신봉 로타리 얼마 네. 전에 이제 로타리가 평면 교차로로 이렇게 바뀌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2공업탑 철거하고 평면 됐죠. 그래서 이게 울산 경찰청에서 10월 28일 날 발표를 했는데 평면 교차로 전환 후에 교통사고가 35% 감소하고 부상자들도 44% 가량 이렇게 감소했다. 그래서 대단히 성공적인 전환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공업탑 노타리 네. 그리고 태화강 노타리도 평면화 작업을 하겠다라는 장기 계획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공업탑 노타리에 대한 명분은 전국에서 고의 교통사고가 있잖아요. 보험 사기. 네. 그게 전국 1위랍니다. 공업탑 노타리가. 그래서 이제 그 명분과 그리고 트램이 이제 1호선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로타리가 있을 경우에는 트램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업탑 노타리를 떠가지고 어딘가에 뭐 태화강 역 앞에 놓든지 여기까지 놓는 방향으로 하면서 거기를 평면 교차로로 바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로터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부산에 서면 로타리가 사라지고 이제 울산은 공업 로타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로터리 체계라는 것이 서로 간에 배려가 없으면 절대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이런 큰 규모의 로터리가 아직까지 울산에서 성공적으로 그냥 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울산 시민들의 시민의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신복 로타리 옆에 사는 사람으로서 교통사고는 줄어들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아요. 그건 뭐 오늘 얘기하지 말고 다음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짧게 울산 소식을 이야기했고 또 우리 요건 심층 이제 보도를 제가 조금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제 국정감사가 매년 이맘때 되면 하잖아요. 울산에서도 울산광역시도 하고 이제 유니스트에서도 했더라고요. 유니스트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했는데 대상 기관이죠.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냐면 이제 유니스트 상임 감사님이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가서 챗GPT를 배워왔다. 아, 인도네시아 발리에. 네. 챗GPT를 배우러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가셨나요? 이렇게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이제 뭐라 하면서 막 얼버무려요. 이강호 씨 이제 잘하는 분인데. 그래서 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살펴봤죠. 울산저널 자료 보여주세요. 우리 울산저널 기사로 어떤 게 나왔었냐면 2023년 10월 26일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기자회견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그 고정 독자이기도 하신 박창웅님도 계시고 이렇게 상임감사를 채용하는데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최측근 사무국장이셨죠. 네, 사무국장이었어요. 네. 뭐 하여튼 최측근. 그 이제 이때 이미 이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뭐 이분이 뭐 유니스트에 대해서 뭐 그래 많이 알겠어요. 전문적인 뭐 경력이랄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인 R&D 예산 박살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당정 이렇게 해서 감사하라고 내려보낸 인사는
이제 챗 GPT 배우러 발리에 가고. 아, 발리는 저기 수영하러 가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물속에서 뭐 챗GPT를 뭐 고기하고 같이 배우나 보네. 저도 참 가보고 싶은 곳인데 아직 못 가봤는데 부럽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조금 더 파봤어요. 예.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측근들 공공기관에 잇따라 채용했던 이게 작년 기사들인데 작년에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뭐 올해도 문제를 일으키고 앞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실래요? 김기현 아들도 있네. 아, 요거는 뭐냐면 이건 그냥 이제 정기신문 이런 거 보지 않잖아요. 예. 일반 사람들은 정기신문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업계에 섬뜩한 경고, 아리백 늦어지면 국내 대기업 해외로 나갈 수도 있다. 이 기사가 뭐냐면 이제 한국 아리백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고려대에서 그 컨퍼런스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커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대만의 TSMC조차 재생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울산에도 엄청난 글로벌 기업,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예. 이런 회사들이 자칫하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한국을 탈출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보도가 정기신문 같은 전문적인 매체 아니면 나오질 않고 있다. 울산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냐. 네,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이거 넘어가고. 네. 요즘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쵸. 엉망이잖아요.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18%. 지지율이 18%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유명한 그림인데 눈먼 무사 그리고 그다음 자료 그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다음 거. 요거 그냥 넘기세요. 네,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우리 방송이 울산 얘기를 다루는 데잖아요. 이런 무속 정권이 탄생하는데 울산이 의외로 좀 여러 가지 지분이 좀 많다. 부끄럽지만 이게 뭐냐면 2021년이니까 몇 년 된 자료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 사진입니다. 중앙에 보면 김종인 씨가 있고 그 옆에 왼쪽에 이제 정가균 오선했나요? 전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죠. 맞아요. 중구 국회의원으로 쭉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좀 지금보다는 슬림하고 좀 젊네요. 서울 종로의 어떤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냥 이분들하고만 만난 게 아니라 한국 미래예측연구소장이라는 노병한 씨라는 분과 만났는데 요새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한국 미래연구소 이름 뭐죠? 그 명태. 명태. 네. 그분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노병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실래요? 역술인이시네. 네. 아. 그러니까 얘가 대통령이 될 관상인가 이거 영화 관상하고 비슷한 거야. 아니 기독교는 이런 역술인을 하는 거를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한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믿는 그러니까 분들도 말이야. 많지 않겠어요? 네. 이게 그냥 일반 매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주간조선. 보면 뭐 부인 만나가 사주가 바뀌었다. 대통령 할 팔자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 지금처럼 무속 정권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특히 정가균 의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그때도 윤석열을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렇죠. 끄집어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까라고 정가균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윤석열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맨 처음 워딩 자체는 정가균 의원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 너무나 많고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식하고 용감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큰일입니다. 아주. 울산 시민들도 이미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걸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지난 금요일 날 비 오던 날에 중구 성남동 아케이드 거리입니다. 아, 네, 저기 탈을 보시면 네, 탈을 쓰고 한 있고 명은 옆에는 윤석열 검찰 마스크를 네. 하고 있네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이제 참지 말고 윤석열 퇴진 국민 표하자. 뭐 이런 분들이 막 이제 335 막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난 토요일 날 어디 예, 갔다 맞습니다. 오셨다면서요? 예, 토요일 날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해가지고 제주 추산으로 약 30만 명이 모였던 정말 많은 서울에서? 예, 예. 그래서 정말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2시간 동안 집회하면서 목소리를 같이 외쳤는데 앞으로 계속 지금 이제 집회가 또 11월 9일 날은 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전 또 국민 뭐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주최하는 또 대규모 집회에서 아, 11월 9일 날도 서울인가요? 예, 예. 거기도 서울에서 울산에서도 크게 하면 제가 네.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 조금. 자, 경상일보가 지령 1만 호 시대를 열었습니다. 울산에서는 이제 레거시 신문사 미디어로서, 중에는 예. 가장 역사가 깊은 신문이죠. 제 지인들도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 많고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육촌도 여기서 한 3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그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같은 그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아니 보면 우리 사진 기자분들의 그 사진은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예, 콘텐츠는 풍성한다고 이거 생각합니다. 곰 사진 보여주실래요? 김동수 기자 같은 경우에 아이고야, 가까이서 지금. 탈출한 곰 찍으러 저를 가다가 지금 아이고야, 거의- 바로 옆에 있네. 이 곰이 이렇게 다시 돌아갔다가 예. 그 다음 해인가 이 곰을 사육하는 부부를 물어서 죽였어요. 예.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진들이 지금 중구 문화의 전당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갔다 왔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 지금 그 사진전 하고 네, 있나요? 화마 나오는 자료 화면 보여주실래요? 와. 이런 사진들. 그 지금 저 안에 보면 이제 구급대원들이 예. 불길 속에서 막 뛰어나오는 이런 사진들 있죠.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 지역 신문이 예. 1만 호를 기록했다는 것은 충분히 축하받아서 마땅한 일이다. 네. 조금 더 자, 어떤 그렇다면 잘 비판적인 기사를 써주시기를. 그런 신문 말이냐. 우리 독립언론 울산저널 네. 창간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2층에서 축하 행사가 있었고요. 정론 직필 그리고 시민들한테 한 발 더 다가간다고 해야 되나? 그냥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신문이죠. 울산저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진짜 시민들이 직접 글 쓰고 만들고 배포하고 이런 신문인데 12년을 맞이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앞으로 비전을 또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실 때 네. 정말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 화요 토론이랄지 또 새롭게 뉴 미디어인 이게 울산저널 TV를 통해서 새롭게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또 꾸준히 이거를 하고 계시는 측면에서 앞으로 반드시 또 시민들의 사랑받고 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너무 정치인 멘트다.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옆에 사람들한테 많이 보라고 좀 해주세요. 네, 함께 감사합니다. 보시면 됩니다.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